되는 느낌으로 한번 어차를 타고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세요. 빨리 앉으세요. 네.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공부하고 또 이렇게 어차에서 이렇게 이어폰을 꽂고요.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한국, 뭐 이렇게 미국인, 이렇게 언어도 그렇게 나오고. 자기 어려운 네. 적절로 안전하게 시원하다. 통해를 만들어 마스크이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관광객분들이 오셔갖고 딱 이 어차를 타고 둘러보시면 참 편하게 구경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연극 사극을 했었거든요. 그때 정조 역할을 맡았었거든요. 인연이 있네요. 네. 오늘 딱 정조대왕과 관련있는 화성이 왔네요. 네. 정조대왕이 아무래도 또 되게 진짜 잘생겼다는 이야기도 있고 술, 담배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게 워낙 이제 스트레스가 많고 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노론들이 워낙 막 괴롭히고 그러니까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우고 아무튼 아버지가 또 이렇게 안타깝게 돌아가셨잖아요. 정조왕님께서 한마디 하시네요, 지금. 술, 담배는 웬만하면 끊으시오. 네, 그래서 정말 사실 빨리 돌아가신 그런. 그리고 옛날 분들이 화성에서는 같은 건물이지만 멋있다.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이제 수원화성의 정문이에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규모가 크잖아요. 그렇게 잘 지어놓은 게 정조는 여기로 수도를 옮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수원으로. 그러니까 아무래도 서울에는 자기의 그런 기반이 없으니까 노론들을 다 쳐내고 새로운 수도로 옮기려고 이제 준비했던 곳이라서 잘 지어놨어요. 서북공식도. 이거는 위에까지 다 있어요. 이 건물 자체가 되게 가치가 있다고. 우리 아들이 참 이런 것도 다 구현시켜주고 참. 내 아들 하나는 잘 떴네. 여보 평생 뭐 이런 거 했어. 아, 제가 이런 아들입니다. 왜 불러요? 어차씨 왜 불러요? 왜? 네, 아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남편을 잘 만나서 무슨 남편을 잘 만나나 개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무슨 남편 잘 만나면 제가 이렇게. 전문이에요. 전문이에요. 맛있던 소리. 아, 수원 갈비탕 짱! 맛있어. 어머니 비냉은 어떠세요? 맛있어요. 비냉. 맛있어요? 여기가 이제 수원화성뿐만이 아니라 수원화성이랑 셋이서 진짜 잘 꾸며놨어. 응? 잘 꾸며놨어요. 밤에 와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드디어 저희가 화성 행궁에 왔어요. 선생님, 그런데 네. 화성 행궁이라는 것이 또 무슨 뜻이에요? 행궁이라는 게 단일 행자인데 왕이 여기저기 다닐 때 잠깐 거주한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복궁, 창경궁 이런 데는 왕이 항상 거주하는 곳이잖아요. 수도니까. 근데 행궁은 우리나라의 남한산성, 그리고 강화도 쪽, 그리고 이렇게 수원, 화성 잠시 거주하는 곳인데 여기가 유일하게 규모가 엄청 크고 또 아름다운 행궁으로 유명해요. 규모가 어느 정도 클까요? 방이 몇 개 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500개가 넘습니다. 500에서 600개 사이. 선생님 아무리 그래도 50개 같으면 선생님이 잘못한 거 50개 정도도 안 믿으셔? 아니, 잠시 머무는 곳인데도 그렇게 방이 많았어요. 576칸. 진짜 규모가 컸던 거죠.
어머님 고궁 오면 어떤 게 제일 예쁘신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인상 깊게 보는 거. 뭐 기와라던가 문이라던가 자기가 딱 집중해서 보는 부분이 있잖아요. 첫째는 문 들어가려면 이제 문이 보이니까 첫째잖아. 그냥 문하고 기와가 좀 특이하고. 맞아요. 네, 오늘 진짜 특별히. 옥자씨는 지금 지금 저거 하니까 옥자씨가 저거 뭐고 미인 소리 듣지 옛날에 정종임 때 그때 같으면은 나 미인 소리 안 들어. 자기는 옥자씨는 자 그냥 저거 뭐고 밑에 일하는 한여밖에 안 돼. 왜 그렇게 하면 그때는 얼굴이 동그라야 돼. 갑자기 어머님을 디스하시고 한나스는 저 동그래요? 아니 게르메요. 네,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봉수당이에요. 봉수당이 그러니까 장수할 때 숫자. 해경궁 홍씨가 장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장수를 기린다고 이름을 봉수당이라고 정조가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 자체가 또 뭔가 효도의 건물이기도 하대요. 혹시 어머니 해경궁 홍씨 들어보셨어요? 해경궁 홍씨가 유명한 책을 내가지고 국어책에도 실리고 사도세자가 그렇게 뒤주에 갇혀서 죽게 된 그 날을 생생하게 쓴 한중록을 쓴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도세자의 부인, 정조의 어머니인데 이제 해경궁 씨의 회가변을 여기서 했다고 해요. 여기. 그래서 진짜 엄청나게 많은 스케일의 진짜 그런 신하들 그 되게 큰 규모로 스케일을 여기서 이제 회갑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이 회가변을 할 때 나라 세금을 쓰지 않았대요. 세금을 일절 쓰지 않고 나라 황곡 있잖아요. 곡식을 꺼주고 받은 이자 그거로만 이렇게 회갑을 했대요. 이거 감동이지 않아요? 저희 아버님 회가면은 저희 가족 자비로 했어요. 어머님은 회갑하셨어요? 예, 했어요. 옥자씨가 60이 넘었어요? 안 된 걸로 아는데. 아우. 승윤 씨가 이제 아버님, 어머님 회갑 챙겨주셨잖아요. 근데 또 지나고 보니까 아, 좀 이렇게 할 걸 좀 후회되는 부분이라든지 혹시 어떤 아쉬움 없으신지. 아니 전혀 아쉬움이 없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아주 만족스럽게.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 나는 저 제일 원하는 거 너 몰라? 현금이 제일 내가 현금을 원하는 거지. 너는 여기 있었던 거. 정주 대왕께서 네 계셨던 야 그대로 이렇게 이때 해경궁 홍씨의 진찬연이 열린 공간으로 만년의 수, 만수무강하세요. 그래서 봉수라고 지었다고 해요. 보니까 재현돼 있네요. 여기는요, 들어가 보면은 써 있어요. 우리 한번 한문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까요? 앞에가 늙을 노자죠. 가운데 볼까요? 네? 당. 노래당. 야, 노래방도 아니고 노래당이 왜 있을까? 노래방이 아니라 해방이 아니고 노해당. 노래당. 노래당. 이게 이제 정조가 내가 나중에 사후에 노후에 이렇게 검소하게 이런 데서 지내고 싶다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봐봐요, 검소하잖아요, 뭔가. 본인의 노후의 건물까지 지어놨다라는 건 정조가 여기에 아예 와서 살려고 했던, 수도로 옮기려고 했던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맞아요. 여기는 어때? 그래서 바로 여기가 바로 해경궁 홍씨가 거주했던 장락당입니다. 어머님은 화려했네요. 네, 보시면은 이렇게 기역자로 훨씬 화려하고 그러니까. 장락당, 예, 긴 장. 그런 그 즐거울 낙자. 이제 즐거움이 길게 어머님이 노후에 계속 즐거우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장락당을 지었다고 해요. 어머, 여기 너무 멋있어. 여기서 한번 보세요. 고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옆을 보세요. 어머, 웬일이야. 멋있죠? 와. 향이 엄청 많네. 거기로 이제 음식 같은 거 산들고 와가지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큰 어르신이 거주하는 침전이라고 화려하고 멋있게 진 것 같아요. 여기 해금궁 씨 마네킹도 이렇게 해놨네요. 갱갱 홍씨가 그래도 저거 자기보다는 좀 덜 예쁘다. 아닌데? 누가 해보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돌발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도자기도 봤었고 여기 자개장도 보이고 막 발도 보이고 그러잖아요. 여기가 해경궁 홍씨의 침전이었다고 알려주는 결정적인 인테리어가 하나 있어요.
홍씨가 거주했다는 걸 알 수 있는 인테리어가 있어요. 이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이거 발. 그렇죠. 오, 진짜 승윤 씨 똑똑하시다.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런 중전을 진맥 볼 때도 발을 이렇게 내리고 발을 내요. 손만. 그러니까 해경경 홍씨가 앞뒤로 지금 창문 여는 쪽에 다 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증까지 완벽하게 이렇게 복원을 해놓은 거죠. 근데 저 정교대왕이 네. 홍 씨가 참 그 젊을 때 그렇게 참 가슴 아프게 사는 것을 네. 노후에 좀 이렇게 풀어주려고. 좀 즐겁고 좀 아. 살아가게 만들어 주려고 애를 많이 썼네. 아, 그런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갑자기 비가 내리네요? 데뷔마마, 괜찮으십니까? 아니 무슨 일이냐? 왜 이리 흔들리는 거냐? 비가 와서 미끄러워서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가마꾼이 이렇게 다리가 부실해서 어디 무슨 일이야노? 지금 비가 와서 미끄러워서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어마마마. 길이 미끄러워 심려가 많이 불편하시옵니까? 아니네. 주상은 10년 말게. 어마마마가 심려가 불편할까? 제가 말동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전하, 비가 오는데 걸으시다니요. 무슨 소리요? 이 정도 빗쯤은 아무 문제가 없소. 가마꾼, 길이 미끄러우니 각별히 신경 쓰시오. 알았습니다, 전하.